안녕하세요. 토지보상연구소 장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상 원칙에 대해서 다시 보자 합니다. 간단히 오늘 볼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보상금 산정 시 개인별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내지 이해관계자, 이를테면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에게 각자 보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토지의 근저당권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 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인 은행 등 저당권자에게 먼저 변제가 되어야 이때 보상금 정산이 그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채권자로서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의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그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 전까지는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 확인 소송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금을 청구하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보상의 원칙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손실보상의 원칙은 일단 토지 소유자와 그 관계인,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그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4조에 이 개인별 보상 원칙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담보가 설정되거나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건이 이를테면 이런 물건들이 설정될 경우에는 은행이나 전세권자 등의 물권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저당권자 내지 이해관계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액을 산정을 하고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보상금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와 협의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 받기 전에 선결적인 조치로 저당권 등을 해소하고 난 뒤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서 가장 주력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종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유자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누가 소유자인지 모를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보상금을 직접 이 자신에게 청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줬을 때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지금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공탁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가져가야 될 수령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불확지 공탁을 통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공탁자가 선정이 되거나 공탁자가 이제 불명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에다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자다, 내가 그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지 이 공탁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살펴볼 주제는 종중사건인데요. 부동산 등록번호가 중복되어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서 공탁금을 찾아온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고는 이 종중인데요. 종중이라는 것은 공동선조 모시고 분묘, 수호, 제사 그리고 종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죠. 자연 발생적인 단체고 이 소유권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총유 관계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동선조가 영령군을 일대 선조로 해서 2대 그리고 3대 광성정, 4대 광능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오는 종중이었는데요. 피고는 이제 포천하도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소관청이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이죠. 이 법에 따라서 제28조에 따라서 수용 재결을 진행을 하였고요. 문제점은 여기 있었습니다. 종중 일부 토지에 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의정부 지방법원 포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는데, 이 소유권 등기자 권리자란에 전주 이씨, 영영회, 뭐 등록번호 112180 314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도 4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90년 9월 5일 접수 제 땡땡땡호로 마친 이 소유권 등기상 권리자란에는 전주희 씨 땡땡땡회로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천등기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통해서 전주희 씨 땡땡땡회의 등록번호를 11280314 땡땡땡땡으로 등기 표시를 변경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및 뭐 이런 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을 받았는데 이 등록번호가 중복 발급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등록번호가 112080 314 땡땡땡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등록 명칭은 전주시 영영회, 주소는 경기도 이하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등록번호 112180은 같지만 314까지는 같지만 뒷번호가 달랐던 것이에요. 나머지는 같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는 이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 전주희 씨 영영회로 동일한 건 맞는데, 이렇게 땡땡회로 맞는데 부동산 등록번호가 314 별표 4개 그리고 땡땡땡땡 4개로 중복 등기되어서 사실 이제 번호가 사실 여기는 이제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려졌지만 나머지 번호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록번호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도무지 뭐 주소나 그리고 전주희 씨 무슨 회나 이런 건 다 똑같아서 사실상 이 종중이 소유권자임을 알긴 알겠지만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등록번호가 2개이니까요. 이래서 이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제 공탁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 몇 호로 재결 금액을 이제 불확지 공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확지 공탁을 하게 됐으니 이 종중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몇십억이 되는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금 당장 찾아올 수 없다. 결론을 받았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 토지임이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탁을 한 사업시행자에게 가봐도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 공탁소에 공탁이 된 것이다. 공탁소에 가서 공탁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피고가 이제 불확지 공탁을 했고 불확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당신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 공탁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뭐 이럴 때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내가 이 공탁금의 소유권자다라는 입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입증을 해서 권리관계를 해소를 해야 공탁공무원은 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판결은 결국 승소를 해서 이게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렸고요. 이 판결문을 간단히 보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는 종중이고요. 2021년 12월 1일 이런 각 토지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수용자 불명이라고 해서 33억 원 정도를 공탁을 했고 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토지를 수용을 하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공탁금으로 공탁을 했기 때문에 대가도 지급했어서 소유권을 명백히 넘어갑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근거 법률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공탁 원인 사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권리취득재결을 얻어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공부상 같은 종중이 중복하여 존재하여 정당한 소유권자로 동일권자임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불확지로 변제 공탁함이라고 공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탁금의 지급을 거절했는데 이 원고가 이제 공탁금 출급을 신청했는데 공탁공무원은 여전히 불확지를 사유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중의 고유번호증이든 종중의 권리관계든 종중의 사무실의 주소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이 밖에 주변의 기타 수용된 토지에 관해서도 권리관계를 입증을 하면서 주로는 이 동일성을 입증을 해서 결국은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종중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따라가 볼까요? 별지 1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종중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을 많이 합니다. 전이나 답 같은 경우에 농지법에 따라서 종중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좀 독특하죠. 다만 이 종중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법을 위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이나 아니면 종중의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종중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의 그 전답 같은 경우를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원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뭐 농업회사 법인이나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귀속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제 종원들에게 대대로 명의신탁 해놓고 있었죠. 여기에 대한 처리가 현재로서는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거부를 하거나 반대를 하면 종중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제3의 종원으로 이걸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당해 사안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이 소유권자 전주 이씨 누구누구는 이렇게 대표자도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원고는 이제 포천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를 누구누구로 소재지를 이렇게 해서 고유 번호증도 발급을 받았고 대표자 소재지 고유 번호를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 소재는 여기 또 이렇게 소재지도 역시 확인을 했고요. 동일한 소재지고 동일한 대표자고 동일한 종중이고 이름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살펴본 것은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이 되었을 때 이 불확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본인이 이제 직접 내가 권리자임을 입증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리상으로도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저당권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죠.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됐는지 이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이 보상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에는 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보상 계획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가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 보상에 대한 여기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들을 확정하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에 합당한 압류를 미리 해서 배당 절차에도 참여를 하던가 해서 미리 이제 자신의 권리 몫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권이란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도 유념해서 이런 절차를 미리 선제적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권리관계가 말소되지 않고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런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는 그래서 이제 채권에 의한 압류 절차를 통해서 배당금을 제외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상금 수령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미리 근저당권자와 합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나 공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말소를 하고 미리 변제를 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법 제47조에서는 이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담보물권에 대한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사용 수용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요. 압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보권자인 경우 어떻게 권리 실현을 하고 이 담보권자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정리하고 그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을지 특히 이 시간에서 가장 주력으로 봤던 것은 공탁물 출급 확인 소송을 통해서 불확지 공탁이나 이런 경우에 누가 권리자인지 모르겠어서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공탁금 출급 확인 소송을 통해서 동일성을 인정받고 수령에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의 사례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따져보면 보상금 지급 시 개인별 보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각자 보상하라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토지의 근저당권에 담보가 잡혀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채권자인 은행들이 먼저 변제를 받고 난 뒤에 정산을 해서 그 후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정산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고요. 이 소유권이 만약에 불확실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이럴 경우에 법원에 공탁금이 걸려 있을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공탁금 출금 확인 소송을 통해서 권리자임을 확인을 받고 이 확인받은 판결문을 통해서 공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법무법인의 도움을 꼭 요청하셔서 원활하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공탁금을 찾아가셔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보상연구소 장동훈 변호사였습니다.